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그래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김명수 후보자 인준 처리 좀 잘 좀 해줘라. 뭐 이제 그런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잘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는 갑자기 또 뭐 집권 세력이 자중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맹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그러다가 추미애 대표가 내일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안 대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 마음속에 머릿속에 있는 걸 물으시니까 좀 어렵긴 한데 네. 어떻든 존재감이 가장 큰 지금 관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뭐 비유가 약간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형사범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이 최초 진술이거든요.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났을 때 최초의 진술이 20대 국회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게 속마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사여구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그쪽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되게 다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싶거든요. 결국 이게 본인은 어떻든 대선 후보로서 같이 경쟁도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고 가져갈 것인가라는 문제 네. 그다음에 지금 북핵이라든가 안보에 어떻든 위기감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대안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사실 존재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너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평가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의원? 집권 세력의 자중 질환이 레드라인 넘어섰다. 이 발언 자체는 네. 인준 처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비판하던 대로 계속 할 거다. 이런 표시인 것 같고 인준 처리 직전까지 좀 모호성과 이런 것들을 지켜서 몸값과 자존심을 좀 올리려는 예, 그런 정치 전략으로 일단 보여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하고 만나려다가 안 만난다는 거는 만약에 가결시켜 줄 경우에 만나고 나서 가결시켜 주면 추미애 대표가 공을 세운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우리가 결심을 하지 저쪽하고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줬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피하려는 게 아닐까. 예. 예, 뭘 결정하든 우리가 한다라는 네, 그런 자존심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만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 의총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그 중도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계속 그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국민통합포럼이라고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 숫자는 24명. 그럼 양당 합해서 지금 60명인데 절반 좀 가까운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거고요. 뭐 정운천, 김세연, 박인숙, 하태경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이현주, 박준영, 황주홍 뭐 등등 이런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 어쨌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TK 쪽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했을 경우에 이 반호남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는 해도 바른정당이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과 연대를 했을 때 이제 지지 기반인
뭐 호남이든 뭐 수도권 일부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사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완충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치 세력화된 세력이 제3세력인 건 참 정치적으로 그렇죠. 의미는 있죠. 예,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고 완충 작용을 하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 문제는 그 내부에서 이 두 정당이나 두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잘 해줄 수 있느냐, 설득력 있게 그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 면에서. 기대는 하는데 열심히 해줬으면. 예. 네. 예. 김수민 의원은요? 네, 뭐 이 두 당 같은 경우는 일단 양당제로 잘못하면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을 거니까 네. 공동으로 일단 좀 힘을 합쳐보자는 것 같고 뭐 통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보고요. 근데 이 행보를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합동으로 방문한다라는 네. 계획이고 이 예전에 미역도 가고. 네, 예전에도 뭐 새누리당 쪽에서 뭐 김대중 전 그렇죠. 대통령 생가에 가거나 이런 식의 그냥 어떤 보수와 진보의 상징적 인물로 돼 있는 혹은 그런 장소를 방문하는 정도의 좀 식상한 행보를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이제 그 지지층의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네. 지난 대선 때 좌측이 먼저 빠지고 나중에 우측이 빠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당이 좌측을 어떻게 회복할 거냐에 대한 작전이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건 안 보이고 계속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 쪽으로 방향을 우클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전은 없이 그냥 그렇게 오른쪽으로만 갈 것인가.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이런 소문 들으셨어요? 친삼당 합당? 저도 소문은 들었는데, 네. 네, 근데 이게 뭐 어느 정도 믿을 만한 근거인지 하고 뭐 이제 가능성이나 이런 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서 출처가 좀 의심스러워가지고. 혹시 예. 그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신삼당 합당, 제가 들은 신삼당 합당 소문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쳐서 결국 그 민주당에 대항하는 보수정당으로서 중도 보수정당으로서의 뭘 한다 이제 이런 건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보고요. 지지 기반이 어쨌든 상이한 게 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 그 경우에는 호남 지역에서는 이제 심판을 매섭게 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정치 공학 이전에 정치 수학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 수학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뭐 시너지가 있다 그러면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는데 1.5. 네, 1 더하기 1을 했는데 1이 나오고. 그래서 그 3당이 합친다고 해서 덩치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3당이 대적하고자 했던 민주당의 존재감이 더 커져버리는. 예. 예전에도 사실 야권 단일 후보 이런 거 선출하면서 왜 야권에서 연대를 했지만 역으로는 사실 새누리당 쪽이 오히려 50%를 자동으로 가져가는 이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네. 예, 이런 역학을 봤을 때 신삼당 합당은 거의 특히 국민의당 쪽은 그럴 텐데 자기 파괴적인 것이고 아마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네. 저 옛날에 삼당 합당할 때도 누가 뭐 삼당 합당 예. 되리라고 상상을 했나요? 이게 근데 이 얘기가 사실 대선 전에는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과거 새누리당 쪽에서 내세울 만한 대선 후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 뭐 정권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분석을 하던 중에 결국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그 뭐 전통적 지지 기반에다가 의원수, 예. 그 다음에 대선 후보는 안철수 후보 예.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얘기가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내가 MB 아바타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예, 게 예. 그런 얘기에서 비롯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선거가 지방선거 국면이 어서 당 대 당으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아유,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짧게 얘기하죠. 그 청와대가 송영무 국방장관한테 엄중주의 조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이 처음에는 송영무 국방장관 뭐 무장이다 뭐 막 칭찬하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뭐 사표 내라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이 야당들이 정부의 약한 고리를 좀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난 정부 때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눈밖에 나면서 축출될 때 네. 야권 지지자들이 굉장히 또 합세해서 분위기를 좀 띄워주면서 유승민 그때 원내대표가 스타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회창 전 총리 같은 경우도 김영삼 대통령하고 반목했을 때 또 크게 이슈가 됐었죠. 이게 정부 내 갈등을 좀 균열을
이용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영웅 만들기를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잠깐. 송영무는 좀 다르다. 네. 그래서 이제 송영무를 좀 띄워주면서 약간 그 정부 세력 내에서의 균열을 노렸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되고 이렇게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보기에는 면박을 당한 그런 모양새가 되니까 그럴 거면은 사퇴해라. 뭐 이렇게 또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퇴하면 더 구경거리가 되는 것이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노리는 건 결국은 어떻게 뭐 잘 될 것이냐를 노리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든 하여튼 흠집을 내려고 하는 사실 뭐 시간 없으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어느 집단이든지 매파와 비둘기파는 다툼이 있습니다. 네. 예. 미국에서 예컨대 매파 비둘기파가 다툰다 그래가지고 자중지단이 레드라인 넘은 이런 평가는 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 야당이 그런 문제 삼는 것도 그렇지만 또 청와대가 그것도 뭐 경고를 하고 그것도 이게 조금 공개된 장소에서 네. 국회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사실 내부적으로 그냥 그랬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일 오후 2시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는데요. 가결, 부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내일은 잘 될 것 같아요. 가결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뉴욕 가시기 전에 네. 안철수 전 대표하고도 통화하고 또 이 그 당부도 하고 협조 부탁도 해서 네. 그래서 이거 여의도에 오늘 그 큰 화제더라고요. 어쨌든 그 협치에 중요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잘 될 거라고 보고 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지난번에 그 헌재 소장 네. 충분히 존재감을 확인시켰잖아요. 네. 과유불급이라고 또 한번 그 사고를 치면 그 국민들 보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템포 조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정두환 전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같이 생각을 하는데요. 네. 대회하고 가결될 것 같아요. 또 추가로 얘기 드리면은 추미애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만나기로 한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예, 내일 오전 아닙니까? 내일 오전인가요? 예, 예. 네, 어쨌든. 네. 예, 그러니까 뭔가 좋은 분위기죠. 분위기 자체가 좀 좋게 흘러간다. 그다음에 또 오후에 나온 그 뉴스를 보니까 바른정당 그 내일 의총을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의원 2-3명이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뉴스가 또 그러니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보면 통과를 위한 어떤 조건이 더 무르익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실제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지만은 진짜로 이 그 흠결 하나 없는 무결점 그 후보라는 건 우리 국민들 다 확인했고 어떻게 해서든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했던 그 야당 의원들도 하나도 네. 찾아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뭐 이 그간에 법 재판하는 것들도 그렇고 인격적으로나 소신이나 실력 이런 거를 봐서 네. 충분히 굳이 야당에서도 그렇게 반대하기에는 좀 무리가 네.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하기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너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평가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의원? 집권 세력의 자중 질환이 레드라인 넘어섰다. 이 발언 자체는 네. 인준 처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비판하던 대로 계속 할 거다. 이런 표시인 것 같고 인준 처리 직전까지 좀 모호성과 이런 것들을 지켜서 몸값과 자존심을 좀 올리려는 예, 그런 정치 전략으로 일단 보여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하고 만나려다가 안 만난다는 거는 만약에 가결시켜 줄 경우에 만나고 나서 가결시켜 주면 추미애 대표가 매수당했다. 공을 세운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우리가 결심을 하지 저쪽하고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줬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피하려는 게 아닐까. 예. 예, 뭘 결정하든 우리가 한다라는 네, 그런 자존심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만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예. 의총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그 중도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계속 그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국민통합포럼이라고 공식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 숫자는 24명. 그럼 양당 합해서 지금 60명인데 한 절반 좀 가까운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거고요.
뭐 정운천, 김세연, 박인숙, 하태경,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이현주, 박준영, 황주홍 뭐 등등 이런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 어쨌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TK 쪽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했을 경우에 이 반호남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는 해도 바른정당이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과 연대를 했을 때 이제 지지 기반인 뭐 호남이든 뭐 수도권 일부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사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완충지대에 있는 그 어느 정도 정치 세력화된 세력이 제3세력인 건 참 정치적으로 그렇죠. 의미는 있죠. 예,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고 완충 작용을 하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예. 되는데 문제는 그 내부에서 이 두 정당이나 두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잘 해줄 수 있느냐 설득력 있게 그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 면에서. 기대는 하는데 열심히 해줬으면. 예. 네. 김수민 의원은요? 네, 뭐 이 두 당 같은 경우는 일단 양당제로 잘못하면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을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김명수 후보자 인준처리 좀 잘 좀 해줘라. 뭐 이제 그런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잘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는 갑자기 또 뭐 집권 세력이 자중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맹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그러다가 추미애 대표가 내일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안 대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 물으시니까 좀 어렵긴 한데 네. 어떻든 존재감이 가장 큰 지금 관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뭐 비유가 약간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그 뭐 형사범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이 최초 진술이거든요.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났을 때 최초의 진술이 20대 국회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게 속마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사여구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그쪽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되게 다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싶거든요. 결국 이게 본인은 어떻든 대선 후보로서 같이 경쟁도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얘기할 게 아니라 그야말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고 가져갈 것인가라는 문제 그다음에 지금 북핵이라든가 안보에 어떻든 위기감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대안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사실 존재감 때문에 그렇더라고 사실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완충지대에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세력화된 제3세력인 건 참 정치적으로 그렇죠. 의미는 있죠. 예, 이렇게 극단으로 가지 않고 완충 작용을 하는 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그 내부에서 이 두 정당이나 두 정치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잘 해줄 수 있느냐 설득력 있게 그게 관건 아닐까 싶습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가능성 면에서. 기대는 하는데 열심히 해줬으면. 예. 네. 김수민 의원은요? 네, 뭐 이 두 당 같은 경우는 일단 양당제로 잘못하면 다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을 거니까 공동으로 일단 좀 힘을 합쳐 보자는 것 같고 뭐 통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마찬가지로 보고요. 근데 이 행보를 보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합동으로 방문한다라는 계획이고 예전에 매역도 가고. 네, 예전에도 뭐 새누리당 쪽에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에 가거나 이런 식의 그냥 어떤 보수와 진보의 상징적 인물로 돼 있는 혹은 그런 장소를 방문하는 정도의 좀 식상한 행보를 되풀이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민의당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더라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처리 좀 잘 좀 해줘라. 뭐 이제 그런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김동철 원내대표는 잘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대표는 갑자기 또 뭐 집권 세력이 자중질환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맹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그러다가 추미애 대표가 내일 만나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만나겠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안 대표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모르겠어요. 뭐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걸 물으시니까 좀 어렵긴 한데 네. 어떻든 존재감이 가장 큰 지금 관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 뭐 비유가 약간 좀 뭐 그렇습니다만은 뭐 형사범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술이 최초 진술이거든요.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 났을 때 최초의 진술이 이 집권 세력의 자중 질환이 레드라인 넘어섰다. 이 발언 자체는 네. 인준 처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힌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냥 내가 비판하던 대로 계속 할 거다. 이런 표시인 것 같고 인준 처리 직전까지 좀 모호성과 이런 것들을 지켜서 몸값과 자존심을 좀 올리려는 예, 그런 정치 전략으로 일단 보여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하고 만나려다가 안 만난다는 거는 만약에 가결시켜 줄 경우에 만나고 나서 가결시켜 주면 추미애 대표가 매수당했다. 공을 세운 것처럼 되죠. 그러니까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우리가 결심을 하지 저쪽하고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우리가 줬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피하려는 게 아닐까. 예. 예, 뭘 결정하든 우리가 한다라는 네, 그런 자존심 대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만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뭐 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네. 의총에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이 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그 중도를 표방하는 의원들이 계속 그 모임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오늘 국민통합포럼이라고 공식 20대 국회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게 속마음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미사여구가 나오든 간에. 그래서 그쪽으로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하면은 되게 다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싶거든요. 결국 이게 본인은 어떻든 대선 후보로서 같이 경쟁도 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렇게 본인의 존재감을 얘기할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내일 표결을 앞두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금 이 시대의 화두인 사법개혁을 이끌어내고 가져갈 것인가라는 문제 네. 그다음에 지금 북핵이라든가 안보에 어떻든 위기감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뭐 초당적으로 거국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대안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사실 존재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기엔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신 분인데 그렇게 평가하는 게 너무 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평가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으면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의원? 출범을 했다고 하는데 의원 숫자는 24명. 그럼 양당 합해서 지금 60명인데 절반 좀 가까운 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거고요. 뭐 정운천, 김세연, 박인숙, 하태경, 그다음에 국민의당의 이현주, 박준영, 황주홍 뭐 등등 이런 분들인데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느슨한 형태의 연대로서의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장 극복해야 될 가장 큰 장애물이 어쨌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TK 쪽에서는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했을 경우에 이 반호남 정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탄핵에 찬성을 했다고는 해도 바른정당이 결국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과 연대를 했을 때 이제 지지 기반인 뭐 호남이든 뭐 수도권 일부에서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